안녕하세요, 아이리님.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일단 루틴을 빨리 하고 나머지 할 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늦게 일어났기 때문에 빨리 루틴을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최대한 효율적으로 빨리 끝내고 해야 될 일이 또 많기 때문에 오늘 주말도 허투루 보내지 않고 잘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밥 프로덕터의 부의 원리, 밥 프로덕터님의 부의 원리 어제 읽던 부분, 책은 조금씩 진짜 아껴가서 조금 읽었다고 생각했는데 벌써 거의 다 읽은 것 같아요. 아껴가서 책은 진짜 빨리 읽혀지는 것 같아요. 끌어당김의 법칙은 판단하지 않는다. 그저 내가 몰두하는 것은 내 앞에 가져다 줄 뿐이다. 오케이. 가난과 부부 모두 생각에서 나온다. 나폴레온 힐. 목적과 비전, 목표가 필요합니다. 드디어 책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합니다. 앞에서도 이 말은 여러 번 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부의 원리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부의 대열에 합류할 계획이라면 당신도 자신이 살아가는 것에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당신은 고유한 개인이며 당신에게는 다른 누구에게도 없는 특별한 재능과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당신에게는 나름의 호와 불호가 있습니다. 그쵸?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메타인지, 내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강점, 약점을 찾아가는 것, 여기에서 모든 것이 시작하는 것인 것 같아요. 고유한 개인, 이렇게 과거에 오랜 시간 전에 지금 요즘에 이제 개인의 행복 그리고 개인이 중요시 되는 이런 철학적인 관념을 예전부터 있었다는 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쵸? 몇십 년 전에 쓰인 책일 텐데. 그래서 우리는 성장기에 이러저러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그 과정에서 유난히 끌리는 것과 잘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는 주로 자신을 남들과 차별하기 시작하는 아동기에 시작됩니다. 어떤 아이는 음악에 끌리고 어떤 아이는 미술에 눈을 반짝입니다. 또 어떤 아이는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고 어떤 아이는 숫자에 매료됩니다. 개인은 고유하게 조합된 여러 재능을 지니고 태어납니다. 여러 재능이 당신의 마인드에 유전적으로 심어져 있고 성장하면서 발현됩니다. 여러 가지 이러한 고유한 재능이 나의 마인드에 유전적으로 심어져 있고 성장하면서 발현된다. 내가 좋아하는 그 힘들이지 않고 즐길 수 있는 일.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저걸 하지 하는 그 일이 나의 재능일 거예요. 그 삶의 목적은 이 고유한 재능 조합에서 나옵니다. 나의 삶의 목적은 이 고유한 재능 조합에서 나옵니다. 이 조합은 당신을 남들과 구별짓고 당신의 존재 이유를 증명합니다. 나를 남들과 구별짓고 나의 존재 이유를 증명한다. 나의 삶의 목적은 이 고유한 재능 조합에서 나옵니다. 나의 삶의 목적. 이 조합은 당신을 남들과 구별짓고 당신의 존재 이유를 증명합니다. 이는 지문처럼 고유하며 오직 당신만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유한 재능, 지문처럼 고유하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누구인지를 정의하는 재능의 조합은 지금까지 지구상에 똑같이 존재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마다의 고유한 조합에서
새롭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샘솟습니다. 이것이 매우 끝없이 새로운 발견이 일어나는 이유입니다. 똑같이 존재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마다의 고유한 조합에서 새롭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샘솟습니다. 이것이 매우 끝없이 새로운 발견이 일어나는 이유입니다. 나의 삶의 목적은 내적 안내 시스템입니다. 나의 내적인 안내 시스템이다. 나의 삶의 목적은. 그 시스템은 당신의 행위와 생각을 지휘해서 당신의 욕망하는 삶을 창조하도록 집중하게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자신의 목적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거나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신에게 목적 따위가 없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누구나 목적은 있습니다. 알아채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신의 목적을 알지 못하면 삶이 좌충우돌의 연속으로 느껴집니다. 원하는 삶을 얻겠다는 생각만으로 이것저것 시도하면서 동분서주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목적은 있다. 이 목적이라고 하는 거? 내가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거 이건 것 같은데요. 노력의 방향을 잡아줄 목적이 없다면 헛수고만 하다가 녹초가 될 뿐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진전을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의 삶이 답답하고 지루할까요? 지금의 삶이 답답하고 지루한가요? 지금의 삶이 아니요? 당신의 이게 지금 빨리 끊어내야 되겠다. 집중도를 완전히 방해한다. 아무 쓸데없는 일에 이렇게 에너지와 시간을 이번에 확실하게 정말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쵸? 당신의 삶의 주도권 없이 끌려다니는 느낌인가요? 아니요, 그러진 않아요. 지금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어요. 그를 위해서도 나를 위해서도. 이 단정함의 치료법은 바로 목적을 찾는 것입니다.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삶의 목적을 찾는 첫 번째 단계는 당신이 좋아하고 잘하는 게 무엇인지 짚어보는 것입니다. 그치? 좋아하고 잘하는 거.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거. 당신의 재능 중 어느 것도 무시하거나 실격차지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재능 중. 나는 예술가지만 예술 말고 돈 되는 직업을 얻어야 해. 나는 노래 부르는 게 좋아. 하지만 그건 그냥 취미일 뿐이야.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는 게 좋지만 그걸로 밥벌이를 할 수는 없으니까. 주변에서 많이 듣던 말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서 하는 일을 하나 취미나 심시풀이로 치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에서도 불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즐거운 일은 생계 수단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은 오해입니다. 즐거운 일이 생계 수단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은 오해다. 일단 삶의 목적을 정확히 정의했다면 돈 벌 방법을 생각해내려 굳이 애쓸 필요조차 없습니다. 누군가 당신 귀에 속삭이는 것처럼 아이디어가 술술 떠오르고 모든 생각이 멋지게 어우러집니다. 이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오랫동안 해온 거? 네. 그쵸?
앞서 나는 모방은 자살이라는 에머슨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남의 열정은 모방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삶의 목적을 찾는 비결은 자신의 고유한 열정을 따르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돈 한 푼 생기지 않아도 기꺼이 할 수 있는 일. 그만큼 당신이 좋아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건강하고 젊게 사는 거. 운동. 그 다음에 뷰티. 그쵸? 그 다음에 자신을 성장시키는 거? 심적 안정감? 신체적, 정신적 건강. 뭐 이런 것들 너무 많죠. 거의 비슷하긴 하지만. 아이고. 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지네요. 삶의 목적을 찾는 비결은 자신의 고유한 열정을 따르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돈 한 푼 생기지 않아도 기꺼이 할 수 있는 일, 그만큼 당신이 좋아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무언가에 몰두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던 적을 떠올려 봅시다. 바로 그것이 목적을 찾기 위해 살펴볼 것입니다. 샅샅이 찾아볼 필요도 없습니다. 답이 거의 즉각적으로 떠오를 것이다. 저는 책 읽고 나와 대화하고 나를 예쁘고 건강하게 보살펴주고 가꾸고 운동하고 그 다음에 하루 마칠 때 셀프케어하고 이런 것도 다 몰입이에요. 저는. 문제는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즉시 무시된다는 데 있다. 아이디어가 떠오르는데 제가 무시한 적이 많았거든요. 요즘에는 다 이렇게 메모해 놓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즉각적으로 행동력에 모든 이제 중심이 될 것 같아요. 아이디어가 떠올 때 바로 행동하는 것. 당신 안에 오래된 믿음이 싹을 밟아버립니다. 이런 낡은 믿음 중 하나가 재건이란 돈벌이가 될 수 없다는 통념이다. 무시의 행동력. 요즘에는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 바로 행동하는가 이걸 좀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에 떠오르는 어떤 아이디어도 실격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기로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일들을 머리에 떠오르는 대로 적어서 목록을 만들어야 합니다. 나 되게 오랫동안 해왔는데. 유효한 아이디어를 무시하는 또 다른 경우는 당신의 입은 이미 다른 궤도에 올라있다는 생각입니다. 다른 궤도에 올라있다? 당신은 자신에게 말합니다. 지금 가고 있는 길에 이미 상당한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투입했는데 이제 와서 그걸 어떻게 바꾸지? 직업에 필요한 교육을 받고 경험을 쌓느라 이미 많은 시간과 돈을 들였다면 전업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전 했죠. 이제 와서 모든 것을 내버린다면 그야말로 인생 낭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인생은 이렇게 좀 낭비라고 생각하는 것들, 이런 도전들을 몇 번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쵸? 몇 번 하는데 중요한 건 그것들이 시간이 지났을 때 다 쓰임이 있다는 거? 전 좀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잠시 생각해 봅시다. 전업이 꼭 그간의 모든 것을 내버리는 것을 뜻할까요? 직업을 바꾸면 당신이 이제까지 배운 것이 완전히 사장돼 아무 쓸모가 없어질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당신의 형편이 지금보다 나빠진다는 뜻일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당신이 중간에 포기하는 나약한 인간이라는 뜻일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인생이 바뀐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인생을 바꾸는 일은 분명히 겁나는 일입니다. 와, 그런 순간이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맞아. 직업을 바꾸는 것은 살면서 겪는 중대한 변화입니다.
인생을 바꾸는 일은 분명히 겁나는 일입니다. 직업을 바꾸는 것은 살면서 겪는 중대한 변화입니다. 하지만 중대한 변화도 결국 하나의 변화일 뿐입니다. 당신이 경로를 변경한다고 해서 그것이 당신이 쌓은 경력과 노하우가 무용지물이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당신의 처지가 더 공색해지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물어봅시다. 남은 평생 당신이 좋아하고 열정을 둔 일을 업으로 삼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의무감에 하루하루 버티는 일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나을까요? 분명 겁나는 일이다. 그래도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 맞아요. 이불을 박차고 이유를 찾으라. 당신 안에서 열정의 불꽃을 일으키는 아이디어를 발견하면 더는 아침에 우락이 일어나지 않아도 됩니다. 맞아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엄청 기대가 돼. 설레이고 자기 전에도 그렇고. 더는 아침에 우락이 일어나지 않아도 됩니다. 아침마다 오늘 하루가 또 내게 무엇을 안겨줄까? 라는 기대로 이제 너무 좋아요. 와, 제 인생에 또 인생책이 하나 됐어요. 시크릿만큼 좋은 것 같아요. 진짜 한 문장 한 문장 하나하나 문단이 아니라 문장 하나하나가 너무 예술적이야. 아름다워. 감동적이고. 아침마다 오늘 하루가 또 내게 무엇을 안겨줄 거라는 기대로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게 됩니다. 기쁨과 흥분으로 가득한 날들을 보내게 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는 마치 근사한 모험을 시작할 때의 벅찬 기대감 같은 에너지로 당신을 채울 것입니다. 당신 안에서 열정의 불꽃을 일으키는 아이디어를 발견하면 더는 아침에 우울하게 일어나지 않아도 됩니다. 아침마다 오늘 하루가 또 내게 무엇을 안겨줄 거라는 기대로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게 됩니다. 기쁨과 흥분으로 가득한 날들을 보내게 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는 마치 근사한 모험을 시작할 때의 벅찬 기대감 같은 에너지로 당신을 채울 것입니다. 너무 좋다. 이걸 경험했어요. 삶의 목적은 곧 삶의 이유입니다. 그것이 당신이 하는 일을 하는 까닭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삶을 추동하는 근본적인 동기입니다. 맞아요. 나의 삶을 추동하는 근본적인 동기다. 내가 일을 하는 것. 당신이 자신의 목적을 찾을 때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목적은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 안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타고난 일부로 오직 당신 내부에서만 나옵니다. 진짜 그 하나하나가 모든 책 전부 다가 하이라이트예요. 목적은 외부에 있지 않다. 오직 당신 안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타고난 일부로 오직 당신 내부에서만 나옵니다. 자신의 목적이 무엇인지 남에게 물어볼 수 없습니다. 맞아요. 남이 모르죠. 남이 줄 수 있는 것은 각자 자기 신념에 기반해서 당신을 보는 견해일 뿐입니다. 당신이 남의 열정을 흉내낼 수 없듯이 남도 당신의 열정을 짐작할 수 없습니다. 너무 좋다. 한 글자 한 글자.
한 문장 한 문장 너무 좋아요. 심지어 그들 중 일부는 자신이 가진 두려움이나 추정을 앞세워서 당신의 의욕을 꺾을 수도 있습니다. 그쵸?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고 거기서 자신의 재능을 확인하려면 부정적인 생각이나 현실적인 이유는 제쳐놓아야 합니다. 그것들은 그저 그럴싸하게 변장한 두려움일 뿐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미래를 주무르게 놔둘 수는 없습니다. 알 수 없는 두려움, 그쵸? 자기 직업의 자괴감과 권태감을 느끼면서도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들은 꿈과 욕구를 희생하고 주어진 일만 하며 끝없이 돌아가는 톱니바퀴 부품이 된 기분으로 삽니다. 내가 조언하고 싶은 점은 소득원을 다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중 소득원은 생활 수준을 희생하거나 돈벌이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도 자신의 욕구와 욕망을 실현할 자유를 줍니다. 다중소득원은 생활 수준을 희생하거나 돈벌이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도 자신의 욕구와 욕망을 실현할 자유를 줍니다. 모든 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일단 목적을 찾으면 그것을 성취할 방법도 찾게 된다. 방법이 없을 거란 두려움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아, 진짜인 것 같아요. 아이디어가 계속 떠오르는 게 그런 게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그걸 내가 그쪽 방향으로 봤을 때 그런 생각이 계속 떠오르는가? 맞아요, 이거는. 자신의 욕구와 욕망을 실현할 자유를 줍니다. 모든 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일단 목적을 찾으면 그것을 성취할 방법도 찾게 됩니다. 방법이 없을 거라는 그 두려움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일단 목적을 찾으면 그것도 성취할 방법도 찾게 된다. 혹시 전에 시도했다가 실패한 경험으로 위축되어 있나요? 누구나 실패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당신도 나도 다른 어떤 부자도 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 이유는 우리의 의도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내적 안에 시스템이 꺼져 있었던 탓입니다. 이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적 시스템이 꺼져 있는 탓이다? 내적 안의 시스템은 우리가 추구하는 바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합니다. 이 상황이 되면 우리는 했거나 하지 않은 일을 돌아보며 자책에 빠지기 쉽다. 이런 미래는 만약 뭐뭐 하면 어쩌지 역방향 버전입니다. 만약 내가 이렇게 했더라면 저렇게 했더라면 지난 일을 두고 왈가왈부 해봤자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무엇을 했더라면 하는 사고방식은 미래를 좀먹습니다. 맞아요. 그런 건 없던 것 같아요. 다 그때 그런 선택을 할 만했다. 그리고 굳이 했더라면 이라고 생각하는 건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후회나 미련은 없는 것 같아요. 그때는 그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이고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조각배를 타고 무인도에 고립된 예로 들어가 봅시다. 당신을 마침내 용기를 내서 작은 배에 올라타고 해변을 떠났습니다. 있는 힘껏 늘어졌고 또 저었지만 해류가 계속 배를 다시 무인도로 밀어보냅니다. 육지가 존재하지 않거나 탈출 시도가 잘못이라는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마땅히 할 일을 했습니다. 다만 방향을 잘못 잡았을 뿐입니다. 다시 배에 올라 새로 시작하는 것이 첫 시도보다 어렵습니다. 그런가? 실패했기 때문에 이미 한번 실패했기 때문에 극복해야 할 의심과 두려움이 더 많아졌습니다. 이건 사랑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과거에 휘둘려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참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는 그 새로운 사람을 봐야 되는데 과거의 상처에 함부로 휘둘리는 사람을 봤거든요. 계속 그걸 반복하더라고요. 저는 좀 그런 부분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얼마든지 다시 시도할 기회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맞아요. 이번엔 당신의 목적을 길잡이로 삼아 옳은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남들의 견해나 과거의 경험이 당신에게 당신의 바람이나 자격에 미치지 못하는 삶에 안주하는 것을 종용해도 거기에 설득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와, 지금 저에게 제가 이 편안함에 안주하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명확하게 지금 오늘 필요한 거예요. 얼마든지 다시 시도할 기회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도전하려면 창의력이 필요합니다. 많은 이가 특히 이 부분을 어려워합니다. 우리 대부분은 창의적 사고를 거의 발휘하지 않습니다. 놀랄 일도 아닙니다. 우리는 취약 연령에 이르면서 창의적보다는 수많은 교육을 받습니다. 발언하려면 손을 들어야 하고 선언의 색을 칠해야 하고 줄 맞춰서 걸어야 합니다. 우리는 창의적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는 맞는 답을 찾는 훈련을 받습니다. 맞아요. 지도에 따르지 않으면 피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학교가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쨌거나 교사는 학생에게 질서를 가르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교육은 우리를 타성에 빠지게 만들고 강박에 갇히게 합니다. 결국 대부분의 사람처럼 당신도 습관적으로 현상 유지에 부합하는 삶을 살기 마련입니다. 맞아. 습관적으로 현상 유지에 부합하는 삶. 아닌 거 알아. 온몸이 나에게 보내줘. 근데 현상 유지에 부합하려고 하는구나. 아닌 걸 알면서도. 그러네요. 대부분의 사람처럼 당신도 습관적으로 현상 유지에 부합하는 삶을 살기 마련입니다. 이 삶을 바꾸거나 거기서 벗어나는 데는 막대한 노력이 듭니다. 비록 이 과정이 불행하게 느껴질지라도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그 교육은 평균의 태도라는 씨앗을 심고 대부분은 평생 이 태도를 지니고 삽니다. 평균의 태도. 이는 광대한 회색 지대에 속해 있는 것과 같습니다. 끔찍하진 않지만 멋지지도 않다. 맞아요. 절제력, 결단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나도 내가 딱히 특별하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수십 년을 보냈습니다. 내가 가진 어떤 것도 남들이 가진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내게 내 한계를 받아들이고 남들처럼 살아야 한다고 반복적으로 말했습니다. 내 한계를 받아들이고 남들처럼 살아야 한다. 나는 세월이 많이 흐른 후에야 내 안에 누구에게도 없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게는 특별한 재능과 고유한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나만의 것이다. 이야, 맞아요. 참, 이런 글을 읽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벅차오르는 느낌? 당신도 그렇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고유한 재능에 집중하면 자신이 얼마나 복잡하고 놀라운 존재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맞아요. 나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진짜 미지의 세계다라는 걸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조각품을 만들고 컴퓨터를 프로그래밍하고 식물을 건강히 돌보고 노래를 멋지게 부르고 숫자를 다루고 사람들 앞에서 연설하고 스타일리시한 옷과 액세서리를 고르고 가구를 제작하고 연애소설을 쓰는 등의 능력을 대화해봅시다. 당신의 특별하고 고유한 재능들이 한데 합쳐져서 당신이라는 유례없는 걸작을 만들어냅니다. 놀라운 존재인지 깨닫게 된다. 나의 고유한 재능에 집중을 하면. 남의 비난으로부터 내 열정을 지키는 법. 저는 여기에는 좀 휘둘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과정은 이미 넘은 것 같아요. 그쵸? 당신이 삶의 목적을 찾았다면 이제 남의 의견을 구할 때가 아닙니다.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당신의 목적은 방향일 뿐이다. 방향타. 이 인생의 방향타를 결정하는 것은 나의 느낌과 지금 현재의 감정. 나의 목적은 방향일 뿐이다. 당신이 찾는 목적은 아직 작은 씨앗입니다. 이 씨앗은 자칫하면 남들의 참견으로 쉽게 파괴될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내게도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런 것들은 저는 다 제거했어요. 지금 현재는 내가 가는 길을 모두 다 응원해주고 있어요.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한번 이게 완전히 물갈이를 한다고 할까요? 다 바꿔버렸기 때문에 저는 전부 다 지금 제가 가려고 하는 길을 응원해주고 그리고 약간 제가 용기를 잃을 때 너가 가는 길이 맞다고 계속 말씀해주세요. 내가 배운 것을 남들과 공유하기로 처음 결심했을 때였습니다. 나는 자기계발 연구기관 나이팅게일 코넌트 나이팅게일 코넌트 오케이 5년째 일하고 있었는데 나이 친한 친구이자 멘토 나이팅게일이 하는 일을 나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빠 프락틀 오케이 왜냐면 멘토이죠. 내가 그때까지 쌓은 결과 지식을 활용해서 내 이름을 걸고 나만의 사업을 꾸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녹음기를 사서 자기개발에 관한 생각을 녹음했다. 진짜 이걸 해야 되는데 제가 저쪽에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이 집중도와 몰입도는 분산이 될 수가 없구나. 그 조화를 갖는 게 정말 힘들구나. 나는 가슴이 부풀었습니다. 나는 내가 삶의 목적을 찾았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목적이 내 존재 전체의 에너지를 불어넣었습니다. 나는 신이 나서 피드백을 구하러 나섰습니다. 누군가 이것이 내 삶의 목적이며 기막히게 좋은 아이디어라고 동의해주길 바랬습니다. 나의 친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들려주고 싶은 멋진 아이디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친구의 집에 가서 녹음기를 틀었습니다. 녹음기가 들어가는 동안 친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격려의 말도 없었습니다. 그저 듣기만 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바위처럼 무거워졌습니다. 친구가 느끼는 그 다목감이 낙덩이처럼 나를 눌렀습니다. 결국 나는 녹음기를 껐습니다. 그저 아이디어일 뿐이야. 나는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내가 얼마나 풀이 죽었는지로 말할 수 없습니다. 맞아. 친구의 집에 나설 때 친구에게 물은 게 잘못인 것 같아요. 전에 없었던 온갖 의심과 두려움이 내 마음을 휘몰아쳤습니다. 만약과 어쩌지가 밀려들었습니다. 만약 웃음거리가 되면 어쩌지? 웃음거리가 되더라도 뭐 크게 손해볼 건 없잖아요. 사업에 뛰어드는 건 아니니까. 내가 안이하게 생각했던 걸까? 마땅한 까념도 없이 덤빈 걸까? 만약 시도했는데 청중의 반응이 정확히 친구의 반응과 같다면 집에 도착할 때쯤에 비로소 정신이 들었습니다. 나는 친구가 내 꿈을 망치게 놔두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나의 꿈이었습니다. 그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순간 나는 흥분에 신이 나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맞아. 이것은 나의 꿈이었습니다. 이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순간 나는 흥분되고 신이 나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것이 내 목적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 마음에 불이 들어온 것은 그때였습니다. 나는 이걸 할 수 있어.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어. 이건 내 거야. 그때의 경험 한 번으로 마음이 꺾였다면 나는 내 인생 목적을 잃어버리고 머릿속에 장기적인 비전만 쌓으며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됐을 것입니다. 그러는 내심 내가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것이고 결국에는 스스로 불행하다는 생각이 든 나머지 아이디어를 다시 꺼내들고 제대로 된 경로, 나의 경로를 찾았을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 이 경험 한 번으로 분명히 내 아이디어를 살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요. 삶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둔 것을 내가 영영 잃을 뻔했다고 생각하면 지금도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맞아요. 나는 매일 사람들이 친구나 가족의 부정적인 반응이나 지적 때문에 자신의 꿈을 내던지는 것을 봅니다. 이 친구와 가족에게 묻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목적을 가지고 항해하지 않으면 항로를 이탈하고야 맙니다. 육지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대양 한가운데로 조각배를 저어가는 셈입니다. 일단 맞는 목적을 가지면 비전을 쉽게 개발하게 되고 그러면 당신이 욕망하는 것을 실현해줄 구체적 목표가 보입니다. 아름답다. 캐럴과 댄 게이츠는 내 비즈니스 파트너입니다. 우리는 함께 바프락더 코칭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우리는 수년간 전세계 사람들에게 이 점을 일깨우는데 노력했습니다. 사람들이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 의미를 더할 수 있게 도왔습니다. 삶의 목적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도움을 구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자신의 목적을 찾았다면 그것을 어떻게 표출해야 할까요? 비전의 창조와 유지가 핵심입니다. 비전은 삶의 운영 방침을 말하며 삶의 운영 방침, 삶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이기도 합니다. 비전. 제가 지금 책을 너무 읽고 싶은데 그쵸, 딸이 미니시죠. 집중도가 현저히 떨어져서 일단은 쉬고 한 템포 쉬고 한번 루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서한다고 수고했어요.